이번에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지난 시정질문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민원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본청의 재정과장님께서 참 많이 애써주셔서 이게 그나마 물꼬가 좀 트이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민원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셨고요.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의원은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민이 깊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 교장 임명 후에는 임명권자인 이 교육감님도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이거는 차차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 교육감님 다시 모시겠지만 잠시 좀 자리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로. 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등 상황이 녹록지 않죠. 아마도 그래서 지역 내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꾀했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평생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혹시 주민체육시설 하나 건축하는데 대략 얼마나 또 시기는 얼마나 이렇게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정확히는 이제 담당 업무라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좀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상계동에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라고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770억 들었습니다. 공사기간 4년 걸리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서울시는 2017년부터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 계획안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매해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 실적이 좀 감소됐던 21년과 22년은 뭐 잠깐 예산이 축소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23년부터 아예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그 당시 이제 22년, 23년도에 그 교육청과 서울시의 재정 상황들을 보면 지금 그 당시 교육청은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가 흑자가 났고요. 23년도에는 이제 1조 3천억이 났고 반면에 이제 서울시는 22년도에만 3조 5천억 적자가 나고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금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 대비해서 23년도에 이제 1조 가까이 증액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교육청에 이제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이 이제 21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25배가 증가한 2조 8,700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남의 기금을 들여다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청과 서울시 같이 재정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년도에는 그 새롭게 교육시설 환경 개선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23년도 조성액이 1조 2,699억이었고요. 또 22년도에는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이 신설이 돼서 23년도 조성액이 1조 4,636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재정과 교육청 재정들을 좀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경비 보조의 예산의 편성 기조를 학교 복지라든지 학생 복지라든지 어떤 그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유지하되 이 시설 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 신설된 기금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축소가 되었고요. 아울러 이제 그 평생교육과 사업과 별도로 2019년부터 이제 그 관광체육부에서 국비 지원이 돼서 하던 이제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들이 대상과 목적이 중복이 되는데 23년도에 국비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들을 두 개 사업을 좀 분석을 하면서 중복성을 해소하고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어떤 걸까를 판단했을 때 관광체육계 사업이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면서 평생교육국에서는 그럼 사업 편성 안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굉장히 짧게 왔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는 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교육감 간장 사무에 해당한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할 거는 서울시 적자 뭐 입법금 뭐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개보수 중심으로 시설 지원하고 인센티브는 영역이 다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 개선은 말 그대로 시설 개선이에요. 이게 중복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보고받은 바로는 미편성 사유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거론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시설 개방 환경 조성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 계획안 처음 수립할 때도 이 법이 존재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때도 교육감 사무였는데 이제 와서 교육감 사무라고 이렇게 주체를 거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좀 원론적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 요구를 서울시에서 했을까요? 교육청에서 했을까요? 서울시에서 했죠.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지나 이런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서울시가 아쉬워서 교육청에다가 요구한 거고요. 교육청하고 학교는 협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발을 빼시는 게 이게 과연 맞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학교에서 우리 힘들어서 더 이상 학교 시설 개방 못하겠다 이러면은 주민들의 체육 수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관광체육국장을 잠깐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 사업을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맞지, 별도의 중복된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왜 자꾸 중복이라고 하시죠? 아니, 이게 다 같이 시설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랑 인센티브랑 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체육센터 하나 건축하려면 수백, 수천억이 드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30억으로 매년 상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건 시장님의 책무, 그리고 교육청과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학교 개방 우수학교 그 인센티브 예산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민 좀 진지하게 해주세요. 예,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좀 분석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개방 안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예, 오세훈 시장님, 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되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지지난 임시회에서 대권 출마하지 마시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출마 접으실 줄 몰랐어요. 뭐 물론 본의원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다만 그동안 복잡했을 우리 시장님의 뭐 마음, 이런 걸 좀 잠시 헤아려 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쭉 거론한 학교 시설 개방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보다는 교육청이 좀 예산 상황이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추후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좀 논의를 좀 해보겠고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 시설을 개방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던 서울시에서 나가던 어쨌든 계속해서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아침인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꼭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상 현장에서는 이제 이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이 거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하시는 현상도 있다. 뭐 이걸 분석하는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예산을 풍족하게 드리면 더 흔쾌하게 열어주시겠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좀 해서 시민 여러분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 시설 개방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좀 속할 겁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어떤 업무, 그다음에 운영비 부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개방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이건 지난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거론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속사정도 사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늘봄 사업, 지금 다른 의미로 좀 핫한 이 늘봄은요, 학교는 공간을, 그리고 관리는 지자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학교 시설 개방도 시설은 학교가 제공을 하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을 모셨어요. 그럼 학교에 대한 고민도 좀 무게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좀 자리로 모셨던 겁니다. 네. 하여튼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이걸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긴 호흡은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일단은 급한 대로 이번 추경 때 인센티브 해주세요. 일단 하여튼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에는 검토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주셔야 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